자, 우선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 자,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미분 계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말이 이제 뭔지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X축, Y축이 있는데요. 이 X축이 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Y축이 뭐 이제 점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수학 점수. 만약에 이게 뭐 5월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월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늘었죠. 5개월이 흘렀습니다. 9월 1일, 10월 1일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수학 성적도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아요. 올랐어요. 이렇게 수학 성적이. 그쵸? 그래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Y 값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시간이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뭐 체중이다. 뭐 운동을 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체중이 좀 뭔가 좀 반대인데, 그치? 운동 열심히 하면 체중이 늘어나나? 이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X, Y에, 뭐 얘를 시간이고 얘가 이제 거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3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을 했어. 라고 하는, 자, 그런 관계를 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X 값의 변화를 X의 증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Y 값의 변화를 Y의 증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을 때는 델타 X, 델타 Y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타 X는 B 빼기 A가 되는 것이고요. 델타 Y는 FB 빼기 FA가 된다. 이 그림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좀 더 편리해지니까 뭐 그 얘기일 뿐입니다. 꼭 B에서 A 빼야 돼요. A에서 B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델타 Y도 FA에서 FB를 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요 두 쌍은 같은 순서이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잠깐 예를 들어 드린 게 있었습니다. 얘는 시간이고요. 얘는 위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요, 뭐 1시에 출발했어요. 자, 대전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대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한 40k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10km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뭐 톨게이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시야, 4시. 4시. 그럼 1시에서 4시? 3시간 걸렸죠. 2시, 3시, 4시. 3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위치는 130km로 이동을 했네요. 맞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3시간 동안 움직인 어떤 뭐예요?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거 맞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기억하나요? 그 속력은 뭐가 되는 거죠?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 맞죠? 그 시간이 3시간 걸렸어. 움직인 거리가 130km야. 그랬을 때는 우리 평균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가 뭐 대충 한 80km야. 뭐 70km야.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럼 그거는 평균적인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그럼 헬기 타고 고속도로 위에서 딱 보면 모든 차들이 다 일정하게 쫙 움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막힐 때가 있고요. 요때는 또 차가 엄청 잘 빠지는 구간이 되나 봐요. 같은 시간 안에 위치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미리 좀 땡겨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럼 X 증분이라고 했습니다. Y 값도 Y 증분. 결국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약속은 뭐냐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게 바로 얘가 되는 거 맞죠? B에서 A를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 증가량이 되는 것이고 FB에서 FA를 뺀 게 바로 Y 증가량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보세요. 뭐냐면요. 요게요. 조금 너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얘를 좀 지워볼게요. 자, 삭제. 왜 안 되지? 오케이, 됐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별로 안 좋네요. 잠시만요. 싹 지워. 깨끗하게. 자, 다음에 이제는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요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B는요. A에서 얼마큼 더 간 거예요? 델타 X만큼 더 간 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B 빼기 A에 FB 빼기 FA하고 라고 설명했었는데 B에다가 얘를 대입 한번 해보세요. A 플러스 델타 X가 B잖아요. 여기서 A를 빼요. F,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을 했어요. FA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분모는 델타 X만 남죠. 분자는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당히 친해져야 될 식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신다면
이 델타 x를요, 수학자들이 쓰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래서 h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자, fa. 그 수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쓰기로 한 거니까 우리도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 결론은 h가 델타 x 대신에 h라고 하는 기호를 쓴 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정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기하적 의미는 뭐냐? 방금 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어서 많이 들었던 건데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p와 q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의미가 된다. 기하적 의미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정의예요. 그 이해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계속 자꾸 필기도 하시면서 연습장에 써가면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또 필요하겠죠. 문제풀이 곧바로 이어서 할게요.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됐을 때 x값이 3에서 5까지 변했어요. 그럼 델타 x는 뭐가 되는 것이죠? 5에서 3 빼니까 2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죠? 델타 y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f5에서 f3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f5는 5, 5, 25 빼기 5, 20 빼기 f3은 3, 3, 9 마이너스 3, 2, 6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15에서 3을 빼는 것이니까 12가 되겠군요. 그래서 결론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2분의 12가 된다. 답은 3번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거는요. x의 값이 3에서 3 플러스 h까지 변한대요. 그럼 역시 델타 x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h가 되겠죠. 3h에서 3을 빼니까. 그러면 y 값은 뭐가 됩니까? 3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 되겠군요. 자, 이거 계산하신 게 h분의 요거 합차 공식 이용하니까 3 더하기 h 빼기 3 3 더하기 h 더하기 3 하면은 h분의 h 6 더하기 h 그래서 h는 없어지고요. 그럼 6 더하기 h가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 된다는 얘기니까 h는 당연히 4가 된다. 어렵지 않죠?